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모델 3이라 보조금 내년에 반토막, 중국산 배터리 부품 때문으로 추정. 테슬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던 세제 혜택 규모가 일부 차량에 한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모델 3 후륜 구동 그리고 주행거리를 늘린 롱레인지 모델이 대상이다.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랙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 3 후륜 구동과 롱레인지 버전에 제공되던 대당 $7,500의 세제 혜택이 2024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발표했다. 테슬라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를 통해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인도받으면 $7,500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세액 공제 규모가 절반인 $3,750로 감소한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세제 혜택이 줄어든 공식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일렉트랙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 부품의 출처 국가가 문제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품의 출처 때문에 세액 공제 규모가 줄었다는 일렉트랙의 보도는 중국산 부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중국 배터리 기업인 캐틀과 바이디를 통해 중저가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1일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의료기관 국가에서 배터리 소재를 들여와 사용하면 보조금을 줄인다는 내용이 뼈대다. 다만 일렉트랙은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려 계획했던 소비자들이 세제 혜택을 모두 받는 12월 안으로 차량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져 테슬라의 4분기 판매고는 되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6G 모뎀 개발로 눈 돌리나? 셀룰러 플랫폼 전문가 구인공고. 애플이 5G 모뎀 자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차세대 6G 모뎀 개발로 초점을 옮길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6G 모뎀 개발을 암시하는 셀룰러 플랫폼 아키텍트 구인공고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지난 2019년 인텔 스마트폰 모뎀 사업부를 인수한 후 자체 모뎀 칩을 개발하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최근에는 5G 모뎀 프로젝트를 완전히 폐기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전해진 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차세대 6G 모뎀 개발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6G 모뎀 개발에 성공할 경우 오랜 영혼이었던 퀄컴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 마크 거머는 애플이 6G 모뎀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큰 실패를 경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2026년까지 퀄컴으로부터 5G 모뎀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아이폰 16 시리즈부터 아이폰 18 시리즈까지 해당된다. 한편 6G 이동통신 기술은 이르면 2028년에서 2030년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6G 이동통신은 전송 속도가 초당 1TB로 5G보다 50배 빨라지고 지연 시간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젠슨 황, 일 기시다의 AI 반도체 충분히 공급. 세계 최대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인 미국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인공지능 반도체를 일본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NHK,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를 예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황 CEO는 기시다 총리가 AI 반도체인 그래픽 처리 장치를 일본에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CEO는 일본이 필요로 하는 GPU를 가능한 한 제공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미국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칩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며 사실상 독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는 생성형 AI 개발에 필수적인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의 정비 등에서 일본 기업과 협력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기업 중 소프트뱅크 사쿠라 인터넷, 넥 엔티티 등이 엔비디아의 AI 칩을 사용하고 있다. 황 CEO는 생성 AI와 일본의 제조 전문 기술이 결합되면 이곳 일본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오픈 AI의 챗GPT 등장 이후 점점 더 많은 일본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성형 AI 개발에 뛰어드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마이니치는 보도했다.
실제 넥은 지난 7월 기업용 생성 AI 서비스를 내놨고 소프트뱅크는 이에 앞서 3월 일본어 생성 AI 플랫폼 개발을 위한 자회사를 만들었다. 황 CEO는 일본이 생성 AI 시대에 어떤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총리가 매우 관심이 많았다며 우리는 차세대 AI가 어떻게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3나노 파운드리 수익성 악화 전망, 원재료 가격과 전기요금 상승 영향. 대만 TSMC가 내년에 3나노를 비롯한 주요 파운드리 공정에서 확보하는 수익성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증권사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 나왔다. 화학 소재 등 반도체 원재료 가격과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반면 애플 등 고객사에 제공하는 반도체 위탁 생산 단가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내고 TSMC의 내년 1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49.5%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시장 평균 전망치는 52.2%, 올해 4분기 매출 총이익률 예상치는 53%에 이르는데 내년부터 TSMC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부진한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미다. 모건 스탠리는 특히 TSMC가 3나노 파운드리 미세 공정에서 화학 소재 원가 상승,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TSMC가 원가 상승분을 온전히 반영한다면 3나노 파운드리 생산 단가는 웨이퍼 1장당 23,000달러로 올라야 한다. 그러나 모건 스탠리는 TSMC가 애플 등 주요 고객사에 제공하는 3나노 파운드리 단가를 웨이퍼당 20,000달러로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건 스탠리는 TSMC의 보수적인 가격 책정 전략이 다른 변수들과 합쳐져 TSMC 수익성에 압박을 더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TSMC의 중장기 사업 전망에는 긍정적 시각을 유지했다. 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TSMC의 수혜 전망이 뚜렷한 데다 파운드리 경쟁사인 인텔의 3나노급 미세 공정, 고객사 확보 성과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TSMC가 이르면 2025년 선보일 2나노 미세 공정 기술이 인텔의 18A 파운드리 공정보다 기술적 우위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졌다. 모건 스탠리는 TSMC가 내년 1월에 자체 매출 전망치를 내놓은 뒤 주가의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718대만 달러에서 688대만 달러로 낮춰 내놓았다.